돈 놓은 사냥꾼 법정에서 안희정 몰아붙인 검찰이라고 하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가 어제 1차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인 김지은 씨도 출석을 했는데요. 검찰은요,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과 같다. 사실상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린 것이다. 담배, 술 심부름을 하면서요. 자신을 안게 등의 말을 좀 했고요. KTX 내부라든지 관용 차량 안에서도 김 씨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검찰은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다라고 주장했고요. 이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요. 위력의 의미는 추상적 개념이다. 피해자가 아동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지 않느냐.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로 캠프에 올 만큼 결단력 있는 스마트한 여성이다. 이러한 주체적 여성에게 위력이 어떻게 행사됐다는 건지, 어떻게 수차례 성폭력이 지속될 수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은요,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날 재판장 방청석엔 김지은 씨도 자리했습니다.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한 공간에 자리한 건 지난 3월 김 씨의 방송 인터뷰 이후 처음인데요. 둘은 재판장에서 서로를 응시하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재판부가 신원등을 확인할 때 외엔 눈을 감은 채 차분히 경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김 씨는 재판의 내용을 노트에 꼼꼼히 필기하며 무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어제 재판에선 위력 행사 여부를 놓고 검찰과 안 전 지사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차기 대선 후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김 씨를 수차례 가늠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 전 지사는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이성적 감정에 따른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늦은 밤 김 씨를 불러들여 성폭행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나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는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 캠프에 올 만큼 결단력 있는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만 말하겠다며 안 전 지사는 말을 아꼈는데요. 다음 재판은 6일인 오는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이달 16일까지 최고 7차례의 집중 공판을 통해 이르면 이달 안에 1심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씨 방청 오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심경이 어떠신가요? 그 재판부의 판사님의 의견도 그러시고 결정도 그렇습니다. 이 재판의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 못 드리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도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일체 그 법정에서 말씀을 하고 하자는 것이 판사님의 결정입니다.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린 사냥꾼과 같았다. 위력은 절대 없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제 양쪽의 주장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장희 총장님, 지금 이제 여성단체 쪽에서는 이제 앞서 들으신 것처럼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오게끔 좀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 정의당. 예. 네네. 그 정의에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고요. 저는 그 안희정 전 지사가 법정에서 시민으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다만 시민으로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이전에 도지사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자로서 가졌던 자신의 위력, 위세를 부인하는 알리바이가 돼서는 안 된다. 예. 지금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법정에서 충분히 하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의 위력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가 뭐 합의된 이성적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위 애인한테 담배 심부름 시켜서 자기 방으로 오게 하거나 술 심부름 시켜서 자기 방으로 오게 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력에 의한 간음이고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국민의 기대 그리고 기대에 기반한 도지사와 유력 대선 후보라는 특권을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사용했다. 예.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지금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없습니다. 예. 법정에서 다투겠다. 위력이란 무엇인가? 법리 논쟁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하십시오. 하지만 본인이 도지사였고 유력 대선 후보였다는 그 위력과 위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 사건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행 비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 위력 관계를 이용해서 술과 담배름, 심부름을 시키고 그 상황에서 강제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위력에 의한 완벽한 성폭행, 성추행이었다. 네. 여기 변호사 두 분이 계세요. 예, 이제 조대진 부위원장도 변호사인데 그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김지은 씨가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직접 선거를 도와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왔을 만큼 당찬 여성이다. 그렇게 여러 차례 4번에 걸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있었는데 이 당찬 여성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을 리가 있겠느냐. 이번 재판을 보면 검찰이 공소사실에 관련돼서 의견을 진술할 때나 그리고 예. 변호인도 의견을 진술할 때나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검찰이 의견 공소사실 진술할 때는 조금 이제 법령 해석에 관련된 부분, 이제 차후 재판에서 다투겠지만 좀 예. 감정적인 부분, 뭐 예를 들면 비유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느냐에 관련된 아쉬움도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안희정 전 지사가 갖고 있었던 도덕적 실수라든지 예. 그런 비판 가능성에 비판 포인트에 대해서 뭐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법령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공소사실 진술하는 입장에서 저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 변호인 측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이제 당사자를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지적인 여성, 방금 말씀 주신데 지적인 여성이니까 위력에 뭐 이렇게 눌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지적인 여성이라도 위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혼인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학벌도 좋고 이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위력 행사의 피해자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한 거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재판을 보면서 되게 이례적이었던 게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직접 출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들은 보통 재판에 증인 신문 아니면 잘 안 나옵니다. 예. 근데 맨 앞자리에서 메모를 하고 이렇게 적었을 정도면 보통은 그 정도면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투겠다라는 의지가 표현된 경우에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에도 재판부도 이런 김지은 씨의 모습을 조금 소상히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했을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예. 법리적인 공방은 법리적인 공방이니까요. 진실 여부, 누구 말이 더 맞는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좀 일임해 놓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는? 바로 그런 점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 안희정에게 내려진 정치적인 이 처벌은 가혹하죠.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미 거예요. 뭐 정치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고요. 여론에 의한 처벌도 이미 가혹하게 내려졌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미 안희정 전 지사는 처벌을 받을 만큼 받았고 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재판이 지금 이 문제 제기가 되고 119일 만이던데요. 예. 어저께 재판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방청객 서로 가겠다고 해서 2대1 이상의 경쟁을 예. 보였다고 하고 추첨까지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재판이 계속해서 공개가 될 텐데 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처벌, 여론에 의한 처벌은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죠. 예. 안희정 전 지사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지금 고소가 돼 있는 사건에 과연 실형,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이거는 법리 다툼을 벌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이 볼 때는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그리고 여론 재판에 의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미투 캠페인의 가장 큰 희생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만약에 그 법적으로 무죄를 받게 되면 그 말씀하신 정치적으로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황이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글쎄, 그 여론은 상대적이겠죠. 이를테면 지금도 다른 정치인과 비교를 해서 지금 안희정 전 지사에게 내려진 이런 여론 재판은 좀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기한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안희정 전 지사에게 내려지는 형사처벌이 무죄로 날 경우에 그때 가서 또 여론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다시 안 지사를 필요로 한다. 정치인으로서
뭐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 그리고 예. 지금 이 기소가 된 게 위력에 의한 간음, 위계에 의한 간음이지 예. 않습니까? 사실 이건 뭐 법적으로 어려운 용어일지 모르지만 흔히 말하는 갑질 뭐 예. 이것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미래 이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정치적 부활 여부를 지금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이 사건 얘기가 나오면 글쎄요, 뭐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이 경기도지사가 이제 취임을 앞두고 SNS에서 이제 김부선 씨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부정하는 반박하는 팩트 체크라는 명분을 빌어서 그렇게 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꾸 뭐 사람들 입에서 그게 같이 얘기가 회자가 돼요. 뭐 그래서 이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전 지사 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부선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간의 여론은 김부선 씨 말이 더 사실 아니야라는 식의 그런 여론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문제도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당선이 됐거든요. 면죄부를 받은 건가요? 당선은 됨으로써? 저는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 그 이후에도 이게 끝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시다시피 또 그 고소 대상인 김영환 전 후보는 본인이 왜 직접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맞받아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공방이 아주 지루한 공방이 계속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위력이냐 아니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법리적인 그런 이제 판단이 남아 있고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덕성, 우리가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한테 원하는 그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결정 우리 스스로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뒤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법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로 정서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고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리고 이 도덕적으로도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 같긴 합니다만은 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교롭게도요. 이 얘기 문제임이 없어서 저희들 넘어갈게요. 잠깐만 말할 기회를 좀 줘야지. 그럼 다른 주제 때 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선을 했던 두 분이에요. 이재명 경기지사, 그다음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 두 분은 경선에서 졌지만 차기를 노릴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 중에 있고 정치인으로 다시 복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는 됐지만 이 지사직을 하는 동안에 또다시 고소고발 건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지사 이상의 차기의 대망으로 가기가 사실은 발목이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좀 차근차근 다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재명 지사 영상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정상 출근 야당 잘짜인 사퇴쇼다라고 하는데 탁 행정관 맞지도 않은 옷을 너무 오래 입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요 사의 표명을 거듭 표명을 했습니다. 주말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라면서 만류를 했고 탁현민 행정관은 그 만류를 받아들여서 당분간 더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어요. 저희들이 뭐 계속 이 이슈는 좀 따라왔습니다만은. 이 얘기 질문 드리려고 했더니 한마디 할게요. 다른 분들한테 드려야 되나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일개 행정관입니다. 의전 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인데 일개 행정관이 청와대를 그만두냐 마냐가 대한민국 언론의 주목을 받을 정도면 탁현민 행정관이 갖고 있는 청와대 내에서의 무게와 권력은 대단하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거꾸로 일개 행정관 사건이 이렇게 큰 뉴스거리가 되는 게 불필요한 뉴스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논평하겠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에서도 논평을 내놨어요. 그 논평 일개 행정관에 대해서 왜 논평을 내놓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일개 행정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말이 많았습니다. 예.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말이 많았고 사퇴 요구도 많았고 뭐 여성가족부 장관한테도 뭐 그 얘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질의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안 하고 쭉 해왔단 말이죠. 그만두려면 조용히 그만두든가요. 그리고 상의해서 그 사표를 내고 안 나오면 되지. 본인이 무슨 문자를 보내고 기자들한테 안 나온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사실상 청와대의 권력 행사,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수차례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인들에게 이제 문자도 보냈고 또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이제 분란을 일으킨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군요. 예. 저도 이제 지난주에 주말에 이제 그 방송 이 아이템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바로 이제 탁현민 행정관하고 연락을 했는데 사의 표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소주 한 잔 먹기로 했는데 이제는 다시 또 일을 하게 되셔서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 연락도 드렸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이 뭐 쇼한다고 그러는데 탁현민 행정관이 쇼해가지고 얻는 게 뭘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쇼를 했다라고 뭐 언론 대서 특필하고 이 부추기는 거는 오히려 지금 야당 측이고요. 이런 거는 그냥 조용히 본인도 본인의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SNS에 나가면서 그 힘든 부분들 소회를 밝히면서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피력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마치 뭔가 얻을 것처럼 쇼를 한다는 거. 그리고 큰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뭐 드러난 것처럼 뭐 이 전 정권은 뭐 비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드러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억측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지금 뭐 가을에도 있고 지금 겨울까지 뭐 큰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좀 더 그 탁현민 그 행정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냥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종석 비서실장과 양정철 전 비서관 사이에 갈등이 다시 재현된 거 아니냐 그래서 김종천 그 이제 의전 비서관과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탁현민 행정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청와대 내에서 유일하게 형이라고 부르는 분이고 그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 참 1년 동안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그런 갈등설이 밑바탕에 좀 깔려 있는 건가요? 그런 기류가 좀 있는 건가요? 제가 개인적인 관계들은 뭐 알아도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실제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과거 정권의 전례를 보면 청와대 내에 직급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신임도 또는 대통령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신분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실세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파격이라는 이름으로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접 의견을 묻기도 하고 또 행정관의 의견을 뭐 서슴없이 청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뭐 3인방, 문고리 3인방으로 표시되는 뭐 측근 세력 이런 건데 탁현민 행정관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는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는 거죠. 뭐 다 알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뿐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서 떠나서 뭐 히말라야에 가고 할 때 그 숨겨진 그림 뒤에는 항상 탁현민이라는 가까운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이라는 사람과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해한다. 그리고 몇몇 이벤트에서 탁현민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을 흡족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는 들리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는 놓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야당은 또 더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탁현민이라는 이름 하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격인데 뭐 이런 게 그냥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의 힘겨루기 그 전면에서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모든 유탄을 맞는 형국이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검찰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라서 횡령과 배임 등 5개의 혐의로 내일 오전 영장 실질 심사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자,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쪽으로 던진 적은 없어요? 네, 사람 쪽에 던진 적 없습니다. 그럼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저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아침부터 그 죄송하다는 말씀 반복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히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양심의 손 얹고 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밀수염 인정하세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구속영장 2번 기각되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억울하시거나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불법 고용 혐의로 2번이나 조사받으셨는데 억울한 거 없으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수행기사에게 욕설한 동영상이 공개됐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두 딸과 아내분에 이어서 이렇게 서시게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검찰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왜 안 내신 겁니까? 검찰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횡령과 배임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최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의원님 오늘 만평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말 물컵에서 물잔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대한항공을 집어삼킬 것 같이 돼버렸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총수가 저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 가족들 모두가 저 포토라인에 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영자로서 도덕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도덕성도 상실했고 예. 사실 리더십도 상실을 한 거죠. 예. 저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대한항공을 맡는다면 예. 그 어떤 직원이 잘 따를까 그것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 우리의 그 국기가 달려있는 항공사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구의 일개 어떤 가족의 자산, 뭐 재산이라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한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떡하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할 정도로 매우 좀 슬픈 일이죠. 예, 근데 사실 그 앞서 저 부인께서 회장 이명희 회장께서는 뭐 회장은 지금 기각이 됐죠. 2번이나. 예. 그런데 조양호 회장의 요 건은 사실 그 과거의 판례나 뭐 이런 사례를 보면은 좀 더 이거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체제로 계속 가는 거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 그러니까 좀 참여를 하고는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영에 복귀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진짜 참여를 한 것인지 그러면 달라질 것인지 그래서 경영을 맡겨도 될 것인지 아니면은 법의 여러 가지 좋은 변호사 김앤장이라든 등등 여러 좋은 변호사들을 써서 또 유야무야 끝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세 분이 답변하는 거는 철저하게 변호사한테 교육받은 거거든요. 예. 그런 거 가르쳐 주세요. 예, 가르쳐 주죠. 예. 교육받은 거고 심지어는 뭐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다 받고 출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고개를 어디까지 하고 괜히 눈 치켜뜨지 마라. 잘못하면은 짤방에 걸린다. 이런 것까지 다 교육받아서 가는 거라서 스스로 물러날 일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은 오너 리스크 때문에 대한항공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 오너 리스크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항공은 계속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뭐 면허 취소, 진에어 면허 취소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오너 리스크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 그럼 오너가 바뀌어야죠.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저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거라면 국민연금 등이 그 스튜어드십 코드 청지기로서의 자기 역할, 기관 투자가들이나 대주주들이 청지기로서의 자기 역할을 행사하는 것밖에 사실은 길이 없는 것 아닌가. 이거는 그냥 기업주에 대한 어떤 뭐 정서적인 반발감 이런 게 아니라 오너 리스크가 지금 대한항공의 그 경영 상태를 지금 무너뜨려 가고 있기 때문에 재계 입장에서도 한번 또 경영계에서도 경영진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갑질 문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시정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또 기회로 삼아서 국민연금을 전면에 내세워서 기업을 압박하거나 기업의 오너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 정부가 의견입니다. 나서서 민간 기업에 대해서 관여를 깊게 하는 것은 좀 경계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이 식사, 기내식을 싣지 않고 비행기가 출발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틀째 계속 노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내식 협력사 대표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사실 기내식은 굉장히 항공사 기내 서비스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이틀째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 협력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 혼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사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뒷면에는 또 이 금호그룹의 경영권 문제, 박상구 회장과의 여러 가지 중국 투자 관계 등등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런 점이 더 눈에 띄던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중소 영세 업체에게 임시로 기내식 납품을 맡겼는데 그 업체가 지금 감당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 이게 아니고 그 이전에 중국의 자본이 들어있는 대형 기내식 업체에 아시아나 항공의 모회사인 금호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주회사격인 곳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1,600억 원어치를 사실상 떠안기는 그러니까 매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회사채니까 뭐 투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막후 거래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그 거래의 이면에는 박삼구 회장이나 오너 패밀리들이 계속 경영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의도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아시아나 항공에 이번에 기내식 공급이 안 되는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지금 피해가 전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거 역시 오너리스크와 연결이 되는 상황인데요. 아시아나항공도 사실 지금은 저가 항공사가 몇 개 있긴 합니다만 대한항공과 함께 사실 국적 항공사로서 지금 이미 양대 축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 국민 전체에게 피해가 가는 셈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기내식 사태는 어찌 보면 경영상에 이건 치명적인 오류일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국적기로서 사실상 이 항공산업이 독과점 산업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경쟁 업체가 없다 보니 지나치게 이 오너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